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체전 개최로 지역 경기가 좋아지고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이상기후에 밤 수매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인근 식당.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단체 손님은 물론 예약팀까지 식당은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매장에 그냥 못 들어올 정도로 그냥 대기자들이 좀 많이 서 있고 체전 지금 더. 저녁 시간에 식당과 술집 등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모처럼 고국을 찾은 해외 동포 선수단은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 간 데마다 음식도 맛있고 환대해주고 지금까지 제가 전국체전 한 11년 정도 다녔는데 남도가 최고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도 웃음꽃이 넘쳐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MZ 선수들도 남도의 맛과 멋을 만끽했습니다. 오전에 낙지를 먹었는데 이게 다른 데서 먹는 거랑 다르게 좀 쫄깃쫄깃하고. 전국체전 기간 동안 도심 곳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숙소가 몰려있는 목포 하당 일대는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상 W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은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불꽃 봐서 너무 좋았고 여기 근처에 회가 또 되게 맛있었고 신선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 주요 경기가 열린 목포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올해 관광객이 지난해 73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전체적으로도 1952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으로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은 빠졌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에 대한 우려 등에도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정치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설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증원 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아직도 전남권 의대 신설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인됐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확대 규모 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 역시 결국 총선용 카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 지역민들의 애만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우체국장이 금고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완도의 한 우체국. 전남지방우정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우체국장을 파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우체국은 국가가 민간에게 업무를 위임해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 특히 우체국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다른 우체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돌아가며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섬 지역 내 유일한 우체국이 이번 사건으로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체국은 있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면 없어질 건데 근데 그게 머리가 아프지. 얘기도 못 하겠고
그냥 시시하는 거지. 전남지방우정청은 이달 중 별정우체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우체국의 존폐와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별정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저희들이 금방 폐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한편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 금고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누군가 금고를 만질 경우 해당 우체국 직원들에게만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이번 사건 이후 상급 우체국에도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았던 황금로 패션가입니다. 휑한 거리, 건물 곳곳에는 임대 문의를 알리는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쓰던 집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옷가게들도 지금 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니까 점점 없어지면서 같은 상인들도 다 여기 떠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쇼핑 방식 변화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원도심 일대 상권이 가라앉은 겁니다. 지난 5월 기준 703개 점포 중 178곳이 비어 있어 공실률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상인들, 떠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적고 싶어도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게 권리금 준 거와 또 인테리어 한 거와 물건 구입비와 너무 많이 투자가 내가 빨리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공실 한 곳이 생기면 그 여파가 옆 점포로 이어지고 건물 전체가 비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쪽에는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방치돼 있습니다. 상권 전체가 휘청되자 지난달부터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건물주도 생겨났습니다. 현재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 중인데 청년 사업자의 반값 임대료를 제공해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그 건물주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상권을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원도심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등 보다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도시 재생에 구성원의 노력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밤농가입니다. 60년 동안 밤농사를 지어온 노부부가 밤 죽기에 여념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밤송이를 열자 토실토실 잘 익은 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지은 밤농사로 노부부는 5남매를 키웠습니다. 토질도 좋고 공기 좋고 시장에 갖다 내놓으면 우리 광양밤이 나가야 딴 데 밤이 나간다 그래. 올해 광양 지역 밤 수매량은 24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1년 724톤에서 지난해 477톤으로 35%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며 수확량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또 가물어갖고 싹 쏟아졌고 이제 벌레가 많이 묵어갖고 그래갖고 안 좋아. 해가 갈수록 밤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 밤 재배 면적은 2,000헥타르로 2005년과 비교해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밤나무 노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때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했던 광양 밤. 이제는 이상기후와 인구 고령화로 어렵게 명성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1195년 고려시대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은 물론 조선 말기까지 외적을 무찌르던 승려군인 승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 중기 흥국사 스님이었던 뇌헌 스님의 경우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추격하다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1696년 비변사 기록에 진술돼 있습니다. 석천사 진옥 스님은 이를 근거로 여수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으로서 탐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국가의 어떤 책무를 갖고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를 갖다 살피러 갔던 것 같다. 이제. 각종 근현대 사료에 나와 있는 전라도민의 울릉도 거주 기록에서부터 거문도의 노동요에 언급되고 있는 지명 울릉도까지 여수와 순천 지역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오갔다는 기록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울릉도 독도를 건너간 여수 사람들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여수 초도와 거문도 주민들의 개척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산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거문도 지역의 주택과 조상들이 실제 울릉도에 가 벌목과 조업을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들도 공개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백 년간 울릉도 독도를 주 무대로 해서 생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는 거죠. 목숨을 무릅쓰고 400km 거리를 오가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냈다는 지역민들의 기록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